ETF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식과 펀드의 장점만 골라서 붙여놓은 겁니다. 그럼 이제 ETF가 주식보다 뭐가 좋냐라고 네. 하면 네.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주에 지금 가격이 70만 원이 넘습니다. 네, 그러니까 한 주 사고 말겠네요. 네, 한 주도 못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? 네, 네. 그런데 ETF는 보통 이제 한 주가 10,000원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소액으로 또 이 10,000원짜리 만약에 바이오 그 뉴딜 지수 펀드 ETF를 사면 네. 12개 회사를 다 사는 효과가 있잖아요. 비싼 그러니까, 주식도 내가 소유를 할 그렇죠, 수가 그렇죠.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소액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. 일반적으로 ETF는 최소 10개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담아야 됩니다. 아. 예. 그리고 뉴딜 지수 ETF가 나온다면 이제 12개를 담는 꼴이 되는 거죠. 예. 그래서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. 두 번째는 이렇게 주식을 매매하게 되면 네네. 내가 아무리 네. 평생 수수료 면제라는 그 비대면 계좌를 열어서 아주 짠돌이로 이제 모바일로 거래를 하면 거래 수수료 면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네. 증권거래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. 아. 네. 증권거래세는 뭐 정부에 내는 거기 때문에 네. 증권회사에서 면제해 줄 수가 없어요. 네. 이거는 매각할 때, 즉 매도할 때 차익이 안 나더라도 파는 금액의 0.25%를 무조건 내야 돼요. 그런데 ETF는 그게 면제됩니다. 네. 그래요? 네, 괜찮죠. 내가 처음에 이제 주식 샀다 팔았다 재밌으니까 조금 먹고 팔고 또 사고. 요새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. 그런데 결국 그게 이제 국가에 애국하는 일입니다.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만 이제 많이 내게 네. 되는 거죠. 그런데 ETF로 거래하면 증권거래세가 없다.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. 장점이네요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. 왜 성격이 왜 화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이런 분들은 레버리지 하고 싶어 하시고 또 주가가 하락할 것 같아. 근데 나는 돈을 벌고 싶어. 네. 이런 경우에는 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공매도 네. 하고 싶지만 네. 이게 개인들은 하기가 힘듭니다. 어. 거의 힘듭니다. 그런데 ETF는 레버리지 ETF도 많고요. 네. 또 인버스 ETF. 인버스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이 나고 네.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을 보는 뭐 이런 인버스 ETF도 네.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 중에 하나죠. 네. 두 번째, 그럼 네. 일반적인 펀드와 비교해서는 ETF가 뭐가 좋냐? 첫 번째는 펀드는 네. 하루에 가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네. 내가 오늘 아침 9시에 나 이 펀드 살래요 하는 사람과 네. 오후 3시에 나 이 펀드 살래요 하는 사람이 같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. 저 변동성은 있는데 네. 가격은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. 어. 하루치를 다 모아서 종가 기준으로 그렇죠. 매입하고 또 환매해야 되니까 어. 하지만 ETF는 주식처럼 상장돼 있기 때문에 네. 아주 다이나믹하게 조금 하루 중이라도 떨어졌을 때 내가 살 수 있고 좀 올랐을 때도 팔 수 있고 거래 방식은 진짜 주식이랑 똑같네요. 똑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보기에 초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네. 펀드 갖고 계시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운용사에서 펀드 자산 운용서가 올 겁니다. 네네. 거기 보면 우리 펀드가 뭘 갖고 있어요, 뭘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 리스트업이 나오죠. 네네.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 아세요? 언제죠? 보통 2달 전 얘기예요. 어.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한테 알려지지가 않습니다. 즉각적이지가 않아요. 그렇죠. 그런데 ETF는 바로바로 지금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 거의 리얼타임으로 조회가 가능하고요. 또 이제 순자산 가치라 해서 이 자산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리얼타임으로 다 확인이 돼서 아주 투명하다라는 이제 펀드에 비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. 펀드 오늘 가입했다가 네네. 내일 마음에 안 들어서 환매하면 네. 환매 수수료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. 번 돈이 이만큼인데 네. 석 달 안에 환매하면 좀 토해내야 돼. 페널티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ETF는 아침 9시에 샀다가 네. 10시에 팔아도 환매 수수료가 없는 게 이것도 또 장점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초보자들이 어떤 한
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네. 어떤 업종이라든가 또는 그 시장 지수에 투자하기에는 ETF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. 예. 소액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. 분산 분산 투자할 수 되고 있고, 실시간으로 그렇죠. 거래할 알 수 있고.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이 그러네요. 좋은 것을 네.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. 정말요? 네, 네. 근데 한번 도전해 네. 봐야겠습니다. 네. 요새는 해외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해외 ETF를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까요? 요거는 쉽게. 두 가지로 음.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한국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ETF인데 그 투자하는 자산이 해외 자산인 거. 네, 요게 있고요. 네. 아니면 나는 아예 미국에 있는 ETF를 해외 직구를 해야 되겠다. 요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예, 우선 한국에 있는 해외 투자하는 ETF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주로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ETF가 제일 많아요. 그래서 S&P 500 지수에 투자한다거나 네. 뭐 나스닥에 투자한다거나 네. 이런 ETF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런 ETF는 일단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관청에서 한국에 상장된 ETF는 주식과 펀드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지만 펀드처럼 생각을 합니다. 그것도 펀드로 생각해요? 세부적으로는 펀드로 생각해서 네. 무슨 세금을 매기냐면 네. 배당 소득세를 매깁니다. 그 차익에 대해서. 그런데 국세청에서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는 네. 똑같은 ETF인데 네. 얘는 주식으로 봅니다. 웃기죠? 네.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번 돈이 생기면 네.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그럼 뭐가 더 유리합니까? 네. 답은 네. 사람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면 네. 뭐 저 같은 사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는 그냥 15.4% 원천징수만 합니다. 네. 그렇죠. 그런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요 네. 22%입니다. 높네요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라면 굳이 저는 해외 ETF를 살기보다는 네.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ETF인데 해외에 투자하는 ETF를 사는 게 유리하겠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네. 최고 세율인 46.2%를 내고 있는 자산가라고 하겠습니다. 기분 좋죠? 네. 심지어 내년에는 네. 새 49.5%까지 올라갈 걸로 지금 세법이 바뀔 예정인데요. 네. 그런데 한국에 있는 미국 펀드를 가입하면은 차익에 대해서 49.5%, 네. 현재는 46.2%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. 똑같은 투자 내용을 갖고 있는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면 네. 22%만 내는 거죠. 어, 거기다가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입니다. 그래서 종합소득에 포함이 안 돼서 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없고요.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도 영향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자산가가 되면 해외 ETF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. 거겠네요. 네네. 그래서 다 그 개개인의 자산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. 이것도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친구들한테 네네. 나 세금 때문에 해외 ETF 하잖아.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네. 해외 ETF를 투자를 했을 때 네. 환율이나 네. 수수료 측면에서 뭐 더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네. 그 ETF라는 게 네. 일반 펀드보다 운용 보수가 상당히 저렴해요. 그래서 뭐 심지어 미국에는요 네. 0% 운용 보수를 받는 ETF도 있습니다. 와. 놀랍죠? 네. 뭐 먹고 사냐? 네. 그러니까 얘네는 그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을 이제 대차 거래라고 하는데 이제 빌려주고 거기서 받는 돈으로 먹고 사는 뭐 이런 ETF도 있을 정도로 한국도 상당히 운용 보수가 저렴하지만 네. 미국도 운용 보수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. 다만 운용 보수가 저렴할 따름이지 네. 거래 수수료는 상관이 없습니다. 즉 네. 여러분께서 내가 비용을 지불할 때 네. 이게 증권회사에 내는 거래 수수료가 얼마인지 네.
운용사에서 가져가는 운용 보수가 얼마인지를 둘 다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. 근데 기본적으로 가급적이면 이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네. 각 증권사들의 그 프로모션 기간이라든가 왜 아. 비대면으로 한다든가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운용 보수는 ETF는 전체적으로 좀 낮지만 뭐 같은 종류라면은 한번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겠죠. 그 다음에 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거래한다면 이 원달러 환율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내가 달러로 사는 거니까요. 네네. 하지만 이제 나는 달러가 앞으로 약세를 보일 걸 예상한다든지 또는 이 환 변동을 나는 취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투자 ETF 중에서 해지가 되어 있는 데 보면 해지라고 써 있습니다. 네. 그 ETF에 투자하시면은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벗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럼 그것도 네. 좀 약간 보수는 높아지겠네요. 해지 비용이. 예. 네, 근데 그거는 거의 무시하셔도 됩니다. 오, 예. 그렇구나. 현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가 비싸진다고 제가 들었는데. 근데 그거는 이제 금리 차에 따라서 아. 어쩔 때는 환해지를 할 때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그거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. 이제 마지막으로 네. ETF를 투자한다고 할 때 네. 내가 뭐 관심 있는 어떤 테마나 네. 뭐 재료 같은 게 있어요. 네. 그러면 뭐 국내든 해외든 뉴딜이든 네.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하거나 원칙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. 뭐가 있을까요? 우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ETF의 핵심은 네. 추종 지수입니다. 그래서 무엇을 추종하는 ETF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가끔 여쭤보면 네.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네네. 그냥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근데 추종 지수는 그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보셔도 정확하게 나오고요. 네. 또는 한국거래소 KLX 홈페이지에도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추종 지수가 똑같다면 네. 어느 ETF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그 회사별로. 그렇죠. 예.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 펀드에는 맨 앞에 자산운용사 이름이 무조건 나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뭐 삼성, 미래에셋, 맞아요. 뭐 KB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. ETF는 맨 앞에 그 운용사의 브랜드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. 네이버나 이런 데 딱 검색해봤는데 앞에 펀드로 하면 ETF랑 같이 섞여서 나오거든요. 그 그래요? 검색을 하면. 그런데 삼성이라고 써 있으면 일반 펀드고 코덱스라고 써 있으면은 이건 ETF고. 삼성 브랜드가 코넥스군요. 네. 그리고 미래셋의 ETF 브랜드는 타이거입니다. 그리고 KB 자산운용은 KB스타. 그다음에 한화 자산운용이 아리랑. 그래서 그 이 브랜드로 나와 있으면은 이거는 ETF구나라고 좀 캐치를 하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거래량이 또 중요합니다. ETF의 거래량. 예. 일반 펀드는 그냥 내가 환매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환매를 할 수 있는데 네. ETF는 주식처럼 네. 내가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거나 너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원하는 가격에 내가 환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똑같은 추종 지수를 따른다면 그 중에서 거래량이 좀 많은 쪽으로 하시는 게 사고 팔 때 가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그런 팁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럼 좀 주의해야겠네요. 네.